안녕하세요.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조리사님, 항상 아이들을 위해 건강하고 맛있는 식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식재료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방법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식재료 보관 및 저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재료 보관 기준은 표와 같이 냉장, 냉동,常温, 실온, 건냉소 등으로 구분되며 기준 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혹시 식재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거나 재래시장에서 식재료를 구매했을 때는 보고 계시는 표를 참고하여 보관해 주세요. 하지만 표에 나와 있는 보관 온도와 저장 기간은 참고 사항일 뿐이므로 식재료 표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식재료 보관 기준을 준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우유의 표시 사항을 예로 들면 보관 방법이 냉장 보관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냉장실에 보관해야 되겠죠? 따라서 모든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 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식재료를 보관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품의 품질을 최적으로 유지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식재료 보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식품 표시 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보관 방법을 준수해 올바른 보관 및 저장 관리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같은 유형의 식품이라도 제조회사마다 보관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식품 표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봉 전과 개봉 후의 보관 방법이 다른 식품도 있으니 식품 표시 사항을 유의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그림과 같이 식재료를 바닥에 보관하게 되면 바닥에 물기나 위에 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벽과 바닥으로부터 15c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식품과 비식품, 즉 홍호품과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세척제 및 소독제 등은 별도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면이 잘 보이도록 보관하고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사용하는 선입선출 원칙 잊지 마세요. 다음은 식재료 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식재료 검수는 납품된 식재료와 물품의 품질, 수량, 규격 등이 주문 내용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여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식재료 검수일지 양식에 따라서 식품명, 수량, 유통기한, 원산지, 온도, 품질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검수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검수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무엇일까요? 먼저 검수를 시작할 때에는 청결한 복장과 위생장갑 착용 후에 검수를 시작해야 하며 식재료가 납품되었을 때의 운송 차량의 청결 상태와 온도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제품마다 유통기한 표시 위치가 다를 수 있는데 페트병, 통조림, 박스 또는 비닐, 용기 포장 등 유통기한 표시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에 훼손되지 않도록 개봉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식재료가 적정 온도로 유지된 상태에서 납품되었는지 식품 온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냉동식품은 온도 관리가 되지 않으면 녹은 흔적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검수하여야 합니다. 검수가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식품별로 구분하여 보관 방법에 맞게 전처리 또는 냉장, 냉동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무허가 원료 및 식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제조업 및 가공업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만든 원료나 식품을 말합니다.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은 영수증 발급이 불가한 곳에서의 농산물 및 임산물이나 식품 제조업으로 허가받기 전에 시설에서 만든 식품, 그리고 김치, 장류 등과 같이 지인이 제조한 식품이 해당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는 무허가 원료 및 식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무표시 원료 및 식품으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 등의 제조업 및 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이지만 표시사항이 없는 원료 및 식품을 말합니다. 어린이 급식소에서 보관 및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는 식품 표시가 필요하지만 무표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무표시 원료 및 식품의 종류와 무표시 식품으로 관리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식재료에 표시사항이 없거나 대용량의 식재료를 소분했을 때 소분 용기의 제품명 및 유통기한 등 식품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그리고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이 훼손된 경우의 식품들은
모두 무표시 원료 및 식품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표시 대상에서 예외되는 식품일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원재료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마늘과 같은 1차 농산물의 경우에는 표시 대상 예외 식품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시중에서 구입한 다진 마늘과 마늘을 구입한 후 어린이 급식소에서 직접 제조한 다진 마늘 모두 표시 대상 원료 및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재료에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급식소에서 무표시 식품으로 관리하지 않는 방법은 식재료 표시 스티커를 활용하고, 식재료를 소분했을 경우 소분한 식재료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원포장재 또는 식품 표시사항을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식품 포장재에 유통기한 표시면이 있는 경우 개봉 시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무표시 식품으로 관리하지 않는 방법 중 사용법이 헷갈려 식재료 표시 스티커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에 맞게 식재료 표시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재구센터에서 지원 중인 식재료 표시 스티커는 유통기한 스티커, 입고일자 스티커, 교사용 스티커 총 3가지입니다. 먼저 유통기한 스티커는 배추김치, 깍두기, 다진 마늘 등과 같은 자체 제조식품과 전처리 식재료에 활용합니다. 자체 제조식품 또는 전처리 식재료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유통기한 기입란에 폐기 예정일을 기록하여 보관해주세요. 또 유통기한 스티커는 구매한 식재료를 소분하였을 때 활용하는데, 식재료의 입고일과 원포장재에 표시되어 있는 품명, 원산지, 제조일, 유통기한을 작성하여 소분한 용기에 붙여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분한 식재료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원포장재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입고일자 스티커입니다. 식품 표시사항과 유통기한이 없는 채소와 과일과 같은 1차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품명과 입고일을 적어 식재료에 붙여서 관리하면 선입선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사용 스티커입니다. 조리실에 보관하는 모든 식품 및 식재료는 교사용이라도 식품 표시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용 스티커에 분명 유통기한을 기입하여 교사용 식품 보관 용기에 부착하여 관리해주세요. 이제 식재료 표시 스티커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무표시 식품이 없도록 관리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조리 담당자가 식재료를 검수할 때에 확인하는 원산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총 24개이며 축산물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와 같이 6가지 항목이 포함되고, 식육 포장육뿐만 아니라 식육 가공품도 포함되니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농산물의 표시 대상은 콩, 배추, 김치, 쌀과 같이 3가지 품목이 대상이며 가공품도 포함입니다. 농산물에서 가장 중요한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모두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수산물은 넙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총 15가지 품목이며 해당 수산물의 가공품도 포함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중에서 다랑어는 참치캔의 주원료이므로 참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표시해 주세요. 어린이 급식소에서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는 방법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식 또는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게시하고, 원산지 표시를 포함한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알려주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조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인 감전사고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조리실에서 감전사고는 콘센트나 전기기구를 젖은 손으로 조작하거나 전원을 끄지 않고 물청소나 전기기구를 수리할 때 발생할 수 있어요. 또 관리하지 않은 전선을 방치하여 누전되거나 누전 차단기의 고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특히 급식소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외선 소독기의 램프를 교체할 때 감전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램프를 교체하거나 자외선 소독기 내부를 청소할 때에는 반드시 자외선 소독기의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은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또 젖은 손이나 맨손은
감전될 가능성이 증가해 더욱 위험하므로 장갑을 꼭 착용해주세요. 그리고 장마철에는 누전 위험이 높으니 전선과 누전 차단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된 사람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무 막대기나 조리실 내에 구비되어 있는 고무장갑 등을 사용해 전선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또 감전된 사람이 의식이 있더라도 몸 안쪽 깊숙이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해주세요. 올바른 식재료 보관 및 관리 방법과 감전사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연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